네, 오늘은 퀀텀 FNA의 최은하 대표를 모시고 이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4%가 오르면서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떠들썩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그것도 또한 네, 비슷한 그것도 흐름을 또 보이고 올랐죠. 있어서, 네, 하는데 일단 그 경제를 계속 지금 추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별일이 아니다 생각을 하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오를 거라고 예상들은 다 하고 있고요. 연준도 그렇지만은 민간 경제 쪽에서도 지금 4월, 5월은 인플레이션 웨이트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다 예상을 했던 건데, 먼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거의 대란이라고까지 설명하는 그 물류가 지금 선박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면서 물류 비용도 오르지만 그에 따라서 또 그 원가가 오르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고용을 하려고 그래도 실업자는 많은데 사람을 뽑기가 힘든 이런 현상을 겪으면서 지금 또 고용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오르고 있어서 지금 원자재, 물류, 고용비 다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력은 세다. 거기다가 이제 좀 기술적이지만은 그 베이스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기저 효과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1년치 인플레이션을 계산할 때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지난 12개월에 그 오른 것을 평균해서 계산을 하는데 네. 작년 3월, 4월은 그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팬데믹이 시작돼가지고 이 물가가 굉장히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5월, 이제 4월에 와서 그 계산을 하면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를 계산하기 때문에 작년에 물가가 하락한 2달이 빠져버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갑자기 오르는 걸로 보이는 이것을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베이스 이펙트, 그다음에 저희가 한국어로는 기저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바닥이 낮은 것이 빠져나가면서 올라간다. 이제 이런 현상도 있어서 소위 경제계나 경제 그 당국이나 또 민간 경제 쪽에서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5월, 4월에 심각하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을 한 건데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연준은 별로 시큰둥해요.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야 높아진다, 좀 우려된다 이런 표현을 지금 가급적 자제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이것은 계속해서 연준에서 볼 때는 이제 경제가 갑자기 풀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팬데믹으로 봉쇄되고 여러 가지 안 된 게 있다가 풀리면서 이 경제 활동이 이제 빨라지는데 이것을 공급이 못 쫓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공급은 미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미국만큼 빨리 지금 회복된 나라가 없으니까 그쪽들의 이제 공급 쪽에서 차질이 많이 생길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이미 예상된 거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공급에서 막히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 현상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 점점 다 이렇게 안정을 찾으면서 다시 팬데믹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 연준의 의견이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간 경제는 자꾸 걱정을 하죠. 아무래도 걱정 안 할 수는 없을 만큼 숫자가 크게 나오니까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연준에서는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하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양쪽의 그 상황을 다 저희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제품 가격도 더불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전혀 이제 안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가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물건값이 오른다는 것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제 오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근데 지금 미국은 필요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지금 경제가 다시 갑자기 지금 살아나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재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생산국들의 문제가 더 심각해요. 지금 그 여러 원자재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뭐 이제 저희가 인디아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인디아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심한 나라고 그렇지 않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원자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은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이 제대로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풀 가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생산 인력도 또 모자라죠. 거기는 사람들이 일자리로 안 들어가고 뭐 무서워서 안 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는 속에서 미국은 다행히 백신이 잘 접종이 이제 보급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집단 면역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벌써 LA만 해도 뭐 거의 뭐 옐로우 수준 내려갔나요? 그래서 뭐 생활 활동이 이제 정상화되니까 수요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한 거죠.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이 가파른 상승이 비정상이냐 그러면 사실 이게 정상 수준이죠. 우리가 팬데믹 이전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수준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는데 이 수준을 못 쫓아오는 공급 사이드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 안정이 될 것이냐 그러면 뭐 답은 간단하죠. 지금 결국은 코비드에 따른 팬데믹 현상이 언제 안정이 될 것이냐에 그 답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또 미국만 해도 이렇게 선진국이고 이렇게 국민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안 백신 접종이 굉장히 가속화되다가 요즘에 좀 많이 주춤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거부하는 사람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뭐 백신 자체가 없는 국가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네. 저 약간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뭐 세계 선진국 10대에 들어간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뭐 백신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변종까지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확실히 돼가지고 전 세계가 집단 면역이 돌아오기 전까지의 원자재 가격의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근데 이제 안정이라는 게 뭐냐 이런 또 개념적인 문제가 있어요. 안정이 올라있는 가격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 안정된 거냐 아니면 다시 그 전에 가격으로 떨어지는 게 안정인 거냐 이러한 또 개념의 차이도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부분 중에는 상당 부분은 그 일시적인 문제에 의한 그 상승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백신에 결국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잘 되면은 원자재 가격이 하향 조정되면서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와 오늘 저희 주영석 국장과 함께 짚어는 봤습니다만은 이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이 요즘 경제에 거품이 많이 꼈다고 지금 최근 들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나친 경기 부양책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연준은 뭐 최근 과열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인플레가 곧 진정될 것이다. 이러면서 아직도 미국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품을 만약에 일으켰다고 하면은 바로 월가의 큰 손들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본인들이 안 사면 되잖아요. 본인들도 이 거품에 끼어 들어와서 돈 벌겠다고 투자하고 이러면서 또 거품 많이 낀 게 경기 부양책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렇게 어떨 때 보면은요, 저희가 어려운 단어들을 쓰고 뭐 고급스러운 표현들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 그 상당히 좀 이렇게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인 것은 월가거든요. 물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거기에 덩달아 가지고 지금 뭐 밈 투자라 그래서 뭐 많이 들어오고 이제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절대액은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이고 월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거품이 많이 꼈다고 걱정을 한다는 얘기가 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거품이 많아서 가장 혜택을 본 게 월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근데 언제나 이 경제학에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은 현 상황에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 이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이 딱 정확하게 50대 51대 가격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거품이라고 믿는 사람과 거품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거의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거품이라고 저희가 좀 우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갑자기 크게 그 타격을 받았을 때 경제 파장이 오는 것을 경제 당국 쪽에서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거품이 꺼져가지고 주식 가격이 하락해서 주식을 투자한 분들이 손해 보는 거야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럴 것도 없고요. 걱정할 것도 없는데, 이제 주식시장이라든지 주택시장이 갑자기 폭락을 해버리면은 이제 그 심리가,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소비 심리까지 악화된다는 이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우려를 하는 건데, 연준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죠. 거품인 것은 모르겠다. 그건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만 경기 부양책 가지고 거품이 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경기 부양책을 지금 뺄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지금 아직도 고용이 뭐 팬데믹 이전보다 800만 명이 지금 실업자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양책이 지금 3번 크게 나왔습니다만, 나오고 나서 갑자기 소비가 늘다가 한두 달 되면 바로 또 소비가 하락을 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구적인 그 소비 성장의 토대가 마련됐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은행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지만, 몰기지 페이먼트 같은 거 유예해주거나, 상업용 부동산 페이먼트 유예를 해주고 있거나, SBA 같은 경우는 뭐 6개월씩 정부가 페이먼트를 대납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은행들에서도 부실이 안 나오고 넘어갔는데, 과연 부양책이 다 끝나고 이제부터는 민간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했을 때 이게 유지될 것이냐, 이것도 지금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은 이거 부양책 때문에 거품이 꼈다, 뭐 그렇다고 가정하자 이거죠. 그 인정하자 이거예요. 거품이 꼈다고 인정하는데, 여기서 그게 무서워서 부양책을 안 한 상태로 갔다가 경기가 나빠지면은 그것은 어떻게 그 파국에서 오는 피해가 훨씬 더 클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부양 기조는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여기에 배경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경기가 좋아졌는데 부양책을 써가지고 거품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데, 거품이 발생시키는 위험보다는 이 부양책을 안 했을 때 올 수 있는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지금 연준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만큼 경제가 아직은 확실하게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단언할 만큼 그런 상태는 아니다는 점은 좀 이렇게 유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요. 최원하 대표님 말씀에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라는 댓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 또 개솔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또 뭐 어느 지역은 폭등세를 보이면서 주유소에서 뭐 주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인데, 개솔린 가격은 언제쯤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또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얘기를 개념 정의를 해보죠. 네. 안정이라는 단어가 이제 뭐냐 이거죠. 안정이라는 게. 안정, 지금의 네. 개솔린 가격이 뭐 보통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격이다 그러면 이 상태가 변동이 없이 유지가 된다면 안정일 거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정상화는 뭐 거의 다 이루어질 것이다,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지금이 불과 몇 달 전에 개솔린 가격에 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가격이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의 안정이라는 건 가격 하락이죠. 그렇죠. 네, 근데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안정화를 얘기하시는 것은 아마 가격 하락을 지금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3달러대로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네. 이 가격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딱 정확하게 맞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솔린 가격은 떨어질 기미가 높지 않아요. 별로 그럴 요인이 없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늘고 있고, 지금 우리들 스스로만 하더라도 더 자동차를 파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오를 때 가격이 오르는 것은 뭐 당연한 현상이고, 이러한 부분에서의 안정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보면은 좀 그래도 가격 상승세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또 하필이면 또 다크사이드 같은 그런 해커들이 또 컬러니얼 송유관 파이프라인을 또 이렇게 해킹해가지고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리고 있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가솔린 가격이 낮아질 것을 기대하시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라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길 바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솔린 가격이 또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재정, 그 다음에 집안에서 쓰는 그 가계비 같은 것을 준비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NA 최은하 대표셨습니다.